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품질 경영 산업 기사의 출제 기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출제 기준이 변경 및 확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4년 동안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를 시키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샘플링 검사, 통계적 품질 관리 중에서 총 문제가 나오는 것이 샘플링 검사가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가 나와요. 6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공부하는 어떻게 나오니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대강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6점이니까요. 80문제 중에서 6점이니까 크게 뭐 중요도에서 10%가 안 되니까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야는요. 나중에 2차 시험 필답에 오가게 되면 무려 20점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는 야는 6점이 아니에요. 6점이 아니고 6개죠.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6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점수로는 80문제가 100점 만점이니까 6점은 아니죠. 한 8점 정도 돼. 8점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좀 됩니다. 한 8점 정도 되네. 8점 넘네. 예, 한 8점 정도 돼요. 8.4점입니까?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2차에서는 무려 20점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 전체적으로 품질 경영 산업기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시작하면서 공업 통계를 하면서도 해드렸고요. 모든 파트에서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품질 경영 산업기사는요. 생산관리 파트에 속합니다. 자, 출제 기준의 적용 기간은 2026년도까지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 해가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 한번 합격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도장 깨기 하듯이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 또는 품질 경영 기사 또는 산업 기사를 도장 깨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목표를 잡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품질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첫째 바로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에서는요. 바로 고객 만족 그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고객 만족 즉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바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직무가 되겠습니다.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과목당 20점이 됩니다. 그래서 80문항이 되고요. 80문항의 100점이고 당연히 꽈락이 있습니다. 한 과목당 8개, 8개죠. 8문항 이상 맞으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60점이 있게 68에 48, 48문항이 맞아야만 합격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시간은요 2시간을 줍니다. 제가 각 과목당 30분에 해당되니까 2시간 시간은 충분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품질 관리 SQC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 바로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샘플링 검사에는 바로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6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졌는 것이 있는데 바로 축차 샘플링 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샘플링 검사에 포함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더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검사는요, 범위는 크게 넓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표를 보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것도 없잖아요. 자, 제일 먼저 야는 한 문제 하는 게 검사의 개요입니다. 샘플링 검사는 제일 먼저 검사는 왜 하느냐?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검사의 개요. 이 검사의 개요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검사란 무엇인가 이런 게 있고요. 검사하는 분류가 되어집니다. 검사의 종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디에서 검사하느냐? 우리가 프로세스 과정, 즉 공정에 따른 분류가 있고 목적에 따른 분류 같은 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검사한다. 그리고 원자재 검사가 있죠. 원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요. 이 원자재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서 변환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럼 중간 검사가 나올 거예요. 중간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제품이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원자재를 검사하는 것을 수익검사 또는 구익검사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서 중간 같은 경우는요. 뭐 중간이게 공정검사 다음에 이런 완제품에 대한 출하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검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실기에 잘 나오죠. 또 검사하는 장소에 따라서는 정위치냐 외주 검사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기타 등등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분류시켰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계획이 나옵니다. 검사의 계획. 이 검사의 계획에는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 무검사입니다. 제품이 좋으면 검사 아니하고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무검사가 좋을까요? 전부 다 검사하는 게 좋을까요? 전부 다 검사하면 검사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무검사와 전수검사를 비교하는 뭐 그런 내용이 검사의 계획이고 이때 임계 부적합법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는 본격적으로 샘플링 검사의 정의가 나오고요. 샘플링 검사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의 비교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똑같이 이 샘플링 검사에도 숫자로 표시하다 보니까 얘는 계량 샘플링 검사냐 아니면 개수 샘플링 검사냐 라는 내용들이 바로 전부 다 검사의 개요 파트에 있으며 여기서 한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에서는 또 여기서도 자주 나오죠. 2차에서는 특히 샘플링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험 문제가 조건 또는 뭐 검사의 계획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샘플링 검사의 조건이다 그러면 로또로서 처리되어야 된다. 다음에 품질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합격된 로또 속에는 부적합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품을 뽑을 때 랜덤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대략적인 정규 분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계량 데이터인 경우는. 뭐 이런 형식으로 쭉 나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나고 나면요. 2장에는 이제는 샘플링 검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먼저 뭐 정의, 뭐 오차란 뭐냐, 치우침이 뭐냐, 정밀도가 뭐냐 이런 것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랜덤 샘플링 검사. 물론 랜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이 단순 랜덤도 있죠. 다음에 계통 샘플링 검사도 있고요. 다음에 지그재그 샘플링 검사도 있습니다. 지그재그 샘플링 검사. 정확하게는 이 계통 샘플링 검사는 랜덤 샘플링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랜덤이 있어요. 다음에 청별이 있어요. 다음에 집락이 있죠. 옛날에는 취락이라고 했죠. 다음에 2단계 샘플링 검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샘플링 오차가 나옵니다. 또 같이 합성식에서 나오죠. 오차.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어지죠. 다음에는 검사 특성 곡선이라는 OC 곡선이 나옵니다. 이 OC 곡선은 2차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사용되어지고요. 기본적으로 필기에서는 OC 곡선에서는 대문자 n, 소문자 n, 합격 판정계수 C의 변화에 따라서 OC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물론 계량값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계수값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3개의 문제가 나오게 되며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바로 계량 샘플링 검사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계량 샘플링 검사는요. 계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를 우리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이 계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를 우리는 K에서 Q,
0001에 해당되는 건데 원래 KSQ 0001은 개수 계량 기준형 샘플링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있고요. 계량이다 되다 보니까 첫째 M0, M1이 주어져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 X는 M0, M1에 따라서 바로 X바 U 상한 합격 판정, 하한 합격 판정치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종류가 하나가 있으며 P0, P1이 주어지고 야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P0, P1에서는요. 바로 X바유, X바유 L을 구합니다만 똑같이 계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상한 규격 또는 하한 규격 둘 다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는 SU, SL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한 규격 U, 하한 규격 L 이 주어지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하나는 시그마 기지가 있고요. 하나는 시그마 미지가 있는데 미지는 잘 안 나오죠. 근데 기지만 나오지만은 미지의 뜻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량 기준형 샘플링 검사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럼 여기서 한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더 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수입니다. 개수값 샘플링 검사가 돼요. 개수값 샘플링 검사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뭐요? KS9001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시곡선에서 핸들링 했는데 여기는 개수값을 가지고 합격, 합부, 불합격, 합부 판정 샘플링 검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케이스 넘버가 KSQ, ISO 2859입니다. 2859 시리즈인데 28590이라고 하면요 서론이고요. 2859-1 하면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합격 품질 한계라는 뜻이고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아주 가끔입니다만 아주 가끔이에요. LQ 지표형 샘플링 검사. 2859-2 스kim 노트 샘플링 검사 2859-3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산업기사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2859-1이라는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는 거의 단골입니다. 어디에? 2차에 단골이 2차에. 1만원 나오면요 기본이 8점이에요. 적게 줘도 6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총 5문항이 됩니다. 그러면 6문항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개수값인데 계량값에는 다르지 않는데 개수값에서는 축차 샘플링 검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계량 축차도 있고 개수 축차도 있는데요. 개수 축차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산업기사는 개수 축차 샘플링 검사, 즉 누구의 카운트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개수 축차에서 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6문항이 출제되어지는 굉장히 긴 여정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다뤄드렸던 모든 것들은 표값이 나옵니다. 표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빠뜨렸네요. 여기 있네요. 바로 빠뜨렸다 하면 바로 이 오시곡선에서는 오시곡선의 특징도 있지만은 노트가 얼마나 합격할까요? LP를 구하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계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LM 노트가 특성치가 얼마일 때 노트가 얼마나 합격할까요? 이런 내용도 다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시간이 약간 지나가 버렸는데요. 뭐 요 정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는 일부러 나누어서요. 여러분 공업통계 관리도 샘플링으로 나눴고요. 여기에서 총 합쳐서 2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나 샘플링 검사는 6문항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2차입니다. 결론을 정리하게 되면요.
바로 2차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최소한 55점 이상이 나오는데 55점 이상이. 예,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왜? 우리서 앞에서 공업 통계에서 20점 했거든요. 관리도에서 한 15점 나온다 그랬거든요. 샘플링 검사 한 20점 그랬다 그랬죠. 그럼 55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샘플링 검사에서 한 25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차에서는. 예,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된다. 2차 실기에서. 새로운 유형은 아직까지 크게 발견되지 아니했다. 만약에 발견된다 하면 언제든지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2023년은 품질경영 산업기사, 품질경영 기사를 취득하는 해가 되시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많은 구독과 많은 질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제가 좀 더 노력하고 발전할 것 같았어요. 자,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달성하시길 바라면서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